자, 정태근 팀장과 네. 계속 이제 시장 개장 준비 또 들어가야 되겠죠. 어디로 가볼까요? 기업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기업 반부패 지수로는 아시아 1위, 세계 5위 기록했다고. 아시아에서 1등 먹었으니까 뭐 좋은 거죠. 하여튼 뭐 좀 이따 자막 나가면 참고해 보시고. 자, 어제는 뭐 쿠팡이 시장의 주류적인 도배였죠. 네. 쿠팡 연결해서 이렇게 준비 하나 들어가 볼까요? 뭐 그 쿠팡 얘기가 결국에는 쿠팡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재평가. 그러니까 뭐 쿠팡을 보게 되면서 네이버를 재평가를 하게 되고 네. 그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되게 되면서 삼성전자를 다시 재평가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저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쿠팡이지만은 그러니까 코스피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좀 이뤄진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지수가 높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쿠팡이라든지 반도체 얘기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고 아직까지 싸다라는 인식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국 그 한투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50포인트까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지수가 공매도 시행 이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어찌 보면은 저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 많이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좋게 보고 일단 적극적으로 시작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200포인트를 네.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리고 네. 수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면은 좀 색깔이 달라질 수 있고 랠리를 더 이어갈 수 있는데 네. 어설프게 한번 스쳐 3,200 뭐 5포인트 이렇게 갔다가 뭐 네. 도루룩 밀려버리거나 이런 건 큰 의미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난주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동차에서 IT 쪽으로 이게 주도주가 순환매가 되는지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3,200포인트 돌파 가능성 높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좀 유입됐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게 이유가 있겠지만 일시적이라고 좀 판단하기보다는 좀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게 어쨌든 작년까지 디램 가격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디램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공급 우위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속보가 나왔어요. 네. 정세균 총리 발언인 건 모두 발언인 것 같은데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고 총 7,900만 명분이라고 네. 합니다. 또 정세균 총리의 말을 빌자면은 화이자 백신은 300만 명분 계약 체결, 3월 말부터 공급이 된다. 네, 뭐 이런 속보가 지금 나와서 네. 어제 뭐 또 제넥신 관련돼서 시간에 또 얘기가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는 아직도 뭐 재료가 살아있는. 근데 이제 정태근 팀장의 그 앞서 그 이렇게 준비하라 끝머리에 보면은 JP모건이 네. 코로나는 4월에 종식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네네. 지금 어쨌든 백신이 정상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 이 백신을 맞고 그다음에 자연 치유라든지 계절성 이런 부분에서 근거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네. 한 40에서 70일 정도 지나면은 종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도 그 모더나 백신을 말씀드리면서 2번의 접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 번 접종하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또 2차 접종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뒤가 되면은 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 시간이 조금 전에 말씀 JP모건이 40에 70일 그 40에서 70일 근거가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접종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항체가 생성되는 기간, 요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40에서 70일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이 항체가 형성이 되고 지금 어쨌든 이 코로나 사망자의 85%가 지금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이 노인분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망자도 줄어들게 되고 치사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종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신빙성이 있다라 좀 판단이 된 이유가 작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JP모건이 8월 달에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하게 되고 JP모건 보험팀에서 그런 리포트를 냈었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8월 29일인가 30일에 정점이 만들게 되면서 2차 유행이 끝이 나고 그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봤을 때 아마 100% 종식은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최근에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JP모건이 얘기하고 있는 4월 종식 가능성, 4월 종식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이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적으로 최근에 그 100만 명당 확진자 수 추이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라든지 뭐 덴마크라든지 지금 영국이라든지 지금 백신을 지금 맞고 있잖아요. 그 맞고 있는 나라의 어떤 추이를 보게 되면 100만 명당 230명에서 최근에 100만 명당 110명 정도 줄었다.
없다는 얘기가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글로벌 그 확진자 수 추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확진자 수가 8만 8천 명인데 또 완치자가 또 7만 7천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감염률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치사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완치자 수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JP모건이 4월 종식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지금 CDC에서도 이 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치사율은 떨어지고 이 절벽이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절벽이 올라간 부분들에서 확진자 수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아직까지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맥락을 보면은 결국에는 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김영민 매니저가 화두를 던져주기도 했고 그 전 시간도 그랬지만 뭐 유가부터 시작해서 네. 쭉 가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경기 회복을 수반하는 경기 회복은 결국엔 코로나의 이제 네. 그 종식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잦아드는 결국엔 그러면 나중에 딱 결론점은 언택트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시점에서 사실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옵니다. 연휴 기간에 이제 백화점 아울렛 매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막 억눌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언택이 아니라 이제 컨택트 그런 주식들도 조금씩 서서히 봐도 되는지. 어찌 보면 즐길거리라고 좀 봐야 복합 쇼핑몰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즐길거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쇼핑도 하고 먹기도 하고 즐길거리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무슨 그 롯데쇼핑이라는 종목도 그래서 한번 추천한 적도 있었는데 롯데쇼핑 잠실 롯데 가시면 아시잖아요. 롯데월드가 있고 롯데백화점이 있고 그다음에 롯데마트까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네. 옆에 제2롯데월드도 마찬가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울렛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신세계 같은 경우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런 유통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코로나 종식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저도 약간은 집돌이거든요. 근데 집돌임에도 좀 불구하고 집에 있는 게 너무 갑갑해요. 그래서 사람도 만나지 못해 너무 갑갑한데 아마 이런 억눌려있던 소비 심리가 터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유통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름에는 좀 많이 좀 겨울에는 좀 추워서 집에 있지만은 여름이 되게 되면 또 답답해서 밖에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2분기에는 유통주 포함해서 면세점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한번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에 대한 강세뿐만 아니라 서두에 얘기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어쨌든 반도체의 어떤 수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 그러니까 공급 우위 시장이 아니라 공급하는 업체들이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이 좀 호전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IT가 주도주가 되게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IT 섹터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또 낙수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일단은 좀 예고를 드리자면 목요일 날 정보회에서 큰 다른 변수가 없다라면 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섹터를 좀 한번 해드릴까 해요. 그리고 지금 그 바이든이 어떤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차량용 반도체라고 이제 묶여지면서 어제 주가 강한 개별 기업들이 좀 있었죠. 네, 많으냐요. 그러니까 뭐 IA, 뭐 칩셋 미디어, 유니트론텍, 아모텍, 뭐 이런 여러 기업들이 많은데. 제주 반도체. 네, 많은데 일단 이쪽이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행정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 서플라잉 업체들에 대해서 조사가 나가는데. 바이든이? 네, 바이든 행정명령을 하게 되면은 무슨 행정명령?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 공급을 그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네, 진행될 예정인데 그러면은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서플라잉 업체들에서 조사를 나갈 수밖에 없다면 근데 두 가지를 본다고 해요. 현금 여력이 풍부해서 증설이 가능한지 그리고 업계에 1위가 될 만큼의 압도적인 어떤 그 공급이 가능한 업체인지 좀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TSMC 아니면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에 긍정적인 어떤 평가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에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수급대와 호전. 그래서 제가 자꾸 좋은 얘기만 드리는데 어쨌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풀어보면은 다 연결고리들이 네네. 형성되고 그걸 어떻게 찾느냐가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니까 네네. 뭐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잠시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리스트 상위 그리고 또 리포트 나온 것들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하죠.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개장이 이제 6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두 가지 큰 뉴스인데 뭐 애플과 닛산 간의 그 네. 딜 스탑, 협상 중단, 뭐 우리 현대기아차 얘기도 연결이 있었는데 뭐 자동차 이슈 그리고 또 뭐 반도체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3,219니까 역사상 최고치, 그죠? 네. 뭐 GM,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GM의 북미 공장 3개 라인이 지금 감산 조치에 들어가서 3월 중순까지 이 감산 조치는 연장될 것이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병목 현상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이슈도 있지만 국내의 이 산업 체인들, 뭐 장비 시장이라든지 네네. 이런 데도 낙수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아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저께 보통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강세를 보게 되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코스닥이 강세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저께는 좀 특이하게 코스피상의 IT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동반적으로 코스닥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IT 부품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데 아마 그렇게 동반 강세를 보인 이유가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연휴일 강세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조금 전에 예고를 좀 드렸듯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차량용 반도체와 연관된 부품주들이 아마 삼성전자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바이든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간다라고 전 찍어줬다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게 생각입니다. 제 내피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장은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연결고리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연관성들 때문에 일단 코스피의 강세를 보이게 되면 코스닥도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IT보다는 바이오가 좀 더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IT 쪽에서 이렇게 훈풍이 불게 된다라면은 IT 부품주가 다시 한번 예전처럼 코스닥을 이끌어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일단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와 연관성 있는 반도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지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수 대형주에 관심이 좀 많은데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자막을 보시면 5일 이평선 중심 대응을 하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좋지만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 극명하게 좀 갈립니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5일 이평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카카오라든지 어제 강세 보였던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 위에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최근 좀 소외가 된 종목들이 SK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5일 이평선 아래에 놓이게 되면서 단기 추세가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기라든지 GS건설이라는 종목들이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은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못 갔다고 해서 이 저가 매수를 해보자, 분할 매수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는 가는 놈을 따라가는 게 제가 볼 땐 더 좋다라고 판단이 좀 들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기라든지 GS건설 같은 경우도 좋은 종목이지만은 돌아서 줄 때, 그러니까 5일선을 회복시켜 줄 때 그런 종목들을 보셔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산용 금속이라든지 그리고 돈유혹 관련 종목들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지만 결국 말씀드린 종목들이 20일 이평선이라든지 5일 이평선이 회복된 종목들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긴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긴 추세가 만들기 이전에는 분명히 단기 추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5일선과 20일 이평선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주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는 종목들이 5일선을 안정적으로 타주게 되면서 우상향한 종목이라면은 가져가는 게 좀 맞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5일선을 좀 단기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좀 좋지 않다 싶다면은 조금은 종목 교체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이번 주 시장이 좋게 된다라면은 이 시장에서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소외되는 거 상당히 조금 그 박탈감 느끼거든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이런 자기가 가지고 본인이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개장이 이제 1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진이 예전에 고베 지진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강했었던 걸 기억.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1990 몇 년도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기 그때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아마 7 이상의 지진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지진 관련 주들이 어제는 아직 안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전에 지진 관련주 지금 화면에 또 나와 역시 빨리 차단 역시. 대단합니다 우리 CG팀이. 생각도 못했는데 뭐 저런 기업들이 언급이 네네.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정도. 네네. 그런데 이제 전쟁이나 지진은 사실 좀 맞서라라는 정식 격언이 있어가지고 이벤트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네, 않는 오래 안 경향이 가죠. 있죠. 네. 자, 이제 개장 또 호가들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문 연 다음에 다시 또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